자, 요즘 뭐 기술 뉴스 보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뜨겁죠. 네.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던 건데,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심지어 2025년이면 이게 핵심 미래 기술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그리고 이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중국 쪽이군요. 네. 왜 중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막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지, 그리고 이 ETF는 도대체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 건지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자료 보니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요. 향후 한 4년 안에 약 15배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15배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인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 오늘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그냥 신기한 기술, 이걸 넘어서요. 사실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뭐 심지어 우리 가정에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랄까 파괴적인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중국이 이 분야에 정말 국가적인 역량을 막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배경하고 전략을 좀 살펴보면 왜 세계가 지금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ETF 투자의 첫 번째 핵심 근거로 제시된 내용부터 좀 볼까요? 바로 그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네, 정부 지원이죠. 자료에서 중국 제조 2035 계획 이걸 언급하면서 정부 의지가 대단하다고 강조하던데 이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 중국 제주 2035라는 게요.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산업에 돈 좀 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국가 차원의 제조업 고도화 전략의 핵심인데요. 국가 차원? 네, 목표가 단순히 제품 생산하는 걸 넘어서서 이 로봇공학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아예 글로벌 리더십을 딱 잡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 산업 표준까지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와, 표준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처럼 민간 기업이 혁신을 막 이끌잖아요. 네, 그렇죠. 민간 주도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목표 딱 설정하고 자원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아예 산업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와, 정부가 완전 판을 짜고 선수까지 키우는 그런 식이군요. 이게 근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나요? 미국 방식이랑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정부 주도 방식은 일단 목표가 명확하고 네, 자원 동원력이 정말 막강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실제로 관련 자료들 보면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특허 출원 건수라던가 아니면 매년 발표되는 새로운 로봇 모델 수 같은 게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벌써요. 네, 이런 속도라면 진짜 머지않아서 글로벌 시장을 확 휘어잡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브랜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주도하면 시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좀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초기 산업 형성 단계에서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네. 그리고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 기술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탄탄한 제조업 기반 있잖아요. 네. 이게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거다. 이런 기대도 상당히 높고요. 국가적인 목표 설정에다가 강력한 추진력. 확실히 스케일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의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런 계획이 진짜 제품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수준의 양산 능력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결국 핵심은 가격을 갖춘 좋은 품질의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그 저력이 드러나는 건데요. 많은 분석가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성공 사례를 괜히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요? 네, 전기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구동 방식이라든지 배터리 기술 같은 데서 유사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딱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생산 노하우랑 공급망 관리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죠. 아, 그 전기차 성공 공식을 이제 로봇 산업에도 적용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자료를 보면요. 중국은 이미 2025년을 딱 찍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5년, 내년이네요. 네, 코앞이죠. 이걸 위해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핵심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라는 걸 막 짓고 있고요.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쫙 이어지는 거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센터, 공급망.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 중국은 워낙 자국 내에 부품 공급망이 방대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로봇 만드는 데 필요한 고성능 핵심 부품들을 다른 나라보다 거의 절반 수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요? 와. 네. 그리고 둘째는 기술력. 그냥 싸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로봇 움직임의 핵심인 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관절 같은 부품 있죠. 네네, 관절. 네, 그런 핵심 부품이나 AI 기반 제어 시스템 같은 데서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가격도 잡고 기술도 잡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좀 과감하게 중국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야, 이거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확 장악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정말 무서운 속도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단순히 제품 생산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더 큰 그림이라면요? 중국은 이미 확보한 그 기술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또 거대한 내수 시장과 글로벌 양산 능력, 이걸 다 합쳐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아예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 네. 그리고 또 지방 정부하고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 체계도 아주 긴밀하게 구축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는 거죠. 결국에는 후발주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의 생산 능력까지 중국 전략이 진짜 상당히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이 ETF가 실제로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는 완성형 로봇하고 핵심 부품 기업 모두에 투자하는 순도 100% 구성이다. 이걸 강조하던데요. 네, 이 ETF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그냥 로봇 완제품 만드는 회사, 예를 들면 유비테크, 네. 유비테크 같은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네, 유비테크 알죠? 네, 이런 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봇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 만드는 기업들까지 같이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부품까지요? 네, 대략 보면 한 30% 정도는 완성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50% 이상은 핵심 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예요. 핵심 부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부품 쪽에 더 비중을 높게 두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좀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움직이려면요.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 부품이 진짜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 네, 쉽게 말하면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 역할을 하는 그런 구동장치죠. 아하, 관절, 근육. 네, 그리고 또 물건을 잡거나 섬세한 작업을 하려면 로봇손 기술도 핵심이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핵심 부품들이 로봇 전체 성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 선형 관절이 한 27%, 회전형 관절이 24%, 로봇손이 한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와, 거의 다네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그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진 리더 드라이브 같은 기업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 껍데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로봇의 심장이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 기업에 더 주목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완성 로봇하고 핵심 부품 기업 모두에 투자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그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투자하면서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너무 의존하는 위험을 낮추고요. 산업이 성장할 때 그 과실을 좀 다각도로 얻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위험 분산. 그렇죠. 그리고 둘째, 특히 그 중요도 높은 핵심 부품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건 기술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완제품 경쟁은 앞으로 엄청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핵심 부품 기술력은 이게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기술적 해자. 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고성능이면서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부품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완성품부터 핵심 부품까지 산업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특히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딱 집중하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하고 이 ETF의 투자 전략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이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투자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중국 제조 2035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 의지. 네, 정부 지원. 둘째, 전기차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핵심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양산 능력. 양산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완성 로봇 기업과 함께 기술적 중요도가 아주 높은 핵심 부품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을 딱 포착하려는 그 순도 100%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고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선 제조 역량이 딱 결합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ETF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처럼 중국이 정부 주도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질수록 과연 근로돌 자동화 트렌드나 전 세계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 노동시장 변화. 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일자리 대체 같은 잠재적인 문제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독주에 맞서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민간 기업들은 과연 어떤 혁신 전략을 쓰고 또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 그 역학관계의 변화를 계속 주목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게 가져올 어떤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의 변화까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질문들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죠.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본 내용이 이 역동적인 분야를 이해하시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